점화식 접근. 작년에 점화식 공부를 등한시하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올해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6편까지 보고 판단하는 게 난 맞을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뭐 작년에 3점짜리로 나왔으니까 올해도 그렇겠지는 솔직히 너무 위험한 생각인 거고, 여전히 킬러급은 아니더라도 10번대 중반대의 4점짜리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써있는 4가지가 전부는 아니고요. 가장 기본기라고 보시면 돼. 어떤 점화식 문제를 풀든 저 4가지가 기본이다. 당연히 첫 번째는 뭐겠어요? 점화식의 형태를 보셔야죠. 식을 관찰한다. 형태 관찰. 가장 흔하게 보는 점화식의 구조가 이런 거죠. A, N항에 의해서 다음 항이 결정되는 뭐 이런 구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A, N번째 항도 영향을 미치고 첨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음 항이 결정되는 그런 점화 구조일 수도 있죠. F는 어떤 식을 뜻하는 겁니다. 함수의 구조. 아니면 뭐 3항 사이의 관계식일 수도 있고 짝콜이 분류되어 있는 점화식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점화식을 니네가 이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어떤 항에 의해서 어떤 항이 제작이 되느냐,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단 보는 게 당연히 기본이야. 그럼 두 번째, 이 두 개를 엮어서 결국 이 두 개는 식을 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괄호 조건 플러스 경향성.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선택 수열 같은 경우는 괄호 조건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냥 얘 따라가거나 쟤 따라가거나. 근데 어쨌든 괄호 조건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보는 건 당연한 거고, 괄호에 어떤 조건이 써 있는지에 따라서도 니네가 이 문제를 풀 때, 나열을 할 때 어떤 특징에 주목해서 나열을 해야겠다라는 게 힌트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는 거야. 다 힌트로 뽑아 먹으셔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괄호 조건에 홀짝이 써 있어. AN이 홀수면 어떻게 해라, 짝수면 어떻게 해라. 홀짝성을 기준으로 가는 거구나. 그럼 그랬을 때 뭐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아주 기본적으로 홀짝성에 관심 있어? 그러면 만약에 이런 구조에서 홀짝성이면 N번째 항의 홀짝성에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 나열이라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N번째 항이 홀수면 다음 항의 홀짝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를 식에서 느낄 수 있어야 돼. N번째 항이 짝수였을 때 다음 항은 그러면 홀수 짝수가 혹시 결정되나? 둘 다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지만 니네가 역방향으로 가든 정방향 가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거, 항의 값과 어떤 상수를 비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K보다 크면 뭘 따라가라, K보다 같거나 작으면 뭐 어떤 점화식을 따라가라. 상수와 비교할 수도 있죠. 이게 변화 순간일 거고, 만약에 또 K가 0이야. 0과 비교를 해. 그럼 직접적으로 부호를 따지라는 걸로도 느낄 수 있는 거지. 부호가 관심 있는 문제라면. N번째 항이 양수였을 때 과연 그 다음 항은 뭐 음수로 혹시 고정이 되나? 계속 양수가 고정이 되나? 또는 모르나?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관찰해 버릇해야 돼. 뭐 3의 배수 조건이 있을 수도 있죠. 3의 배수면 어떻게 해라.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해라. 문제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뭔가 나열을 할 때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면 뭐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혹시 분류를 해보는 문제인가?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여기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요. 이 두 개는 아주 기본적으로 식을 관찰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이 수열이 나열을 직접 다 안 해보더라도 그 전에 대충 어떤 느낌으로 흘러가겠다라는 걸 잡을 수 있다면 사실 굉장히 좋은 밑작업이라는 거지. 나열 직접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3번, 4번 역시 엮어서 얘는 이제 나열에 대한 얘기죠. 이제 식을 잘 봤으면 점화식의 가장 본질은 나열을 잘하는 거야. 그냥 나열을 그냥 잘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잘이라는 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열을 할 건지라는 거죠. 가능한 모든 걸 다 써본다든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첫 장이 자연수래, 들어가자! 1부터 50까지 일단 다 써봐. 50개 일단 하고 50개의 근합적 추론을 통해서 이게 정답이 끝이야. 근데 마지막에 첫 장이 51일 때도 답이었어. 나열을 잘해야 된다. 니네가 풀어온 풀이와 내가 소개하는 풀이의 어떤 괴리,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 문학 작품이 많이 나오는 그게 많이 느껴지는 친구가 있고, 나랑 비슷한 느낌으로 푸신 분들도 있고, 그건 이제 연습량의 차이겠죠. 첫 번째, 나열을 제일 중요한 거, 어디서부터 할 거냐, 밑줄. 어디서부터. 나열의 시작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열 없이 푸는 정화식 문제는 없겠지. 조금 나열하든 많이 나열하든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 기준이 뭐야? 어디서부터 나열해야 될지의 기준이 뭡니까? 문제에서 주목하는 항.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져. 그냥 여기서부터 나열하라는 거구나. 뭐 예를 들어서 A6과 A7에 대한 관계를 줬다거나, A5를 줬다거나, A7을 줬다거나, 뭐 A3을 주고 A1을 물어봤다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강조된 항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아무 거리낌 없이 문제를 쓱 읽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거기부터 나열하겠다. 직관적으로 와닿을 겁니다. 대신 문제를 풀다 보면 킬러급 말고 약간 준킬러 이하 있죠? 쉬운 3점과 일반적인 4점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게 거의 없어. 그냥 당연히 거기서부터 나열하라고 써 있어. 근데 문제 난이도 올라가면
식도 읽었고 괄호 조건도 읽었고 일단 다 알겠어. 구하는 것도 뭐 A1으로 가는 걸 일단 A1 찾는 문제인데 뭐 첫째 항에 대한 자연수 조건도 없어. 예를 들어서 막 자연수를 찍듯이 뭐 넣어볼 수도 없어. 다 읽었는데 어디서부터 나열해야 될지 이렇게 물음표가 마지막에 계속 찍히는 문제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열을 하라는 건데 이게 잘 안 느껴지는 게 있다고 문제에서. 그 다음에 해볼 만한 건 변화 순간부터 나열을 해본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문제에서 주목하는 항을 줄 텐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얘를 그 다음으로 생각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변화 순간이라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괄호 조건의 변화 순간일 때가 많을 겁니다. 홀짝성 문제야. 그럼 홀짝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바뀌겠지. 안 바뀔 수도 있잖아. 미친 거야? 전화식인데 계속 홀홀홀홀홀 뭐야 그게? 바뀌니까 주는 거야. K보다 크다가 작아지는 순간이 있으니까 주는 거야. 3의 배수였다가 3배수가 아닌 순간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으니까 괄호 조건에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몇 번째 항인지는 몰라도 숫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변화 순간을 가정해서 그 지점부터 나열을 해보는 게 문제에서 엄청 효과적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최초의 순간을 역시 또 가정해서 뭔가를 끌어가 본다든지 더 부수적인 얘기들이 있지만 머릿속에 딱 기억을 두 가지만 한다고 치면 당연히 문제에서 주목하는 항, 당연히 기본기. 거기서 만약에 실패다? 그러면 변화 순간을 한번 관찰해 본다. 물론 얘부터 보려고 할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나열의 뭐야? 이건 방향성이죠. 나열의 방향성. 결국은 역방향으로 나열할 건지 정방향으로 나열할 건지 두 개밖에 없잖아. 두 개를 보통 섞는 형식으로 4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맞죠? 한 3년 전 이전에 이제 기출문제들의 패턴은 약간 이런 게 많았어. 어떤 항을 주고 중간에 있는 항이야. 뭐 초항은 아닙니다. 뭐 5항이든지 뭐 6항이든지 3항이든지. 그리고 나서 뭐 그 다음 항에 대한 걸 일단 줘버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방향 나열을 먼저 시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물어본 건 뭐 A1을 물어본다. 그래서 결국 역방향 나열까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정방향도 갔다가 숫자가 확정되면 이걸 가지고 거슬러 가는 이런 패턴이 이제 한동안 많이 나왔었고요. 재작년에 좀 강조됐었던 나열의 이제 트렌드가 뭐였냐면 이번엔 조금 더 항과 항 사이의 간격을 좀 멀리 떨어뜨려놔. 정보가 주어진 항이 뭐 1항이랑 뭐 9항을 준다거나 2항이랑 15항을 준다거나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 정방향으로만 밀기에도 조금 간격이 멀어. 케이스가 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막 케이스가 막 1024개. 역방향으로 밀어도 딱히 뭔가 한 방향으로만 밀었을 때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두 개를 양끝에서 모아주는 거야. 정방향도 적당히 가고 끝에 있는 정보로부터도 역방향을 가면서 중간에서 뭔가 합쳐지는 그런 느낌으로 케이스를 줄여가는 문제들도 출제가 이미 됐었다. 일단 이 정도를 머릿속에 잘 잡고 나서 문제마다 추가로 필요한 것들을 니네가 더 살을 붙여가시면 될 거예요. 식에 대한 관찰 기본.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나열할지는 문제에서 먼저 느끼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보통 패턴이 두 가지가 모두 섞여 있을 거다. 웬만한 문제들은. 됐지?